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작품별로 끝내는 고전시가의 작품은 구지가입니다. 제가 이 구지가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구지가는요, 공무도화가 있었죠. 그 다음에 황조가가 있었죠. 이것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구지가는 바로 집단 민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지가는 집단적으로 불렸기 때문에 노동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의적인 특징,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주문을 외운다 해서 주술성이 굉장히 강한 노래다. 이런 게 바로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지가의 제목을 먼저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이 구가 바로 거북구입니다. 그래서 이 구지가의 구, 거북이라는 시적 대상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이 구지가를 배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구지가를 포함한 고대 가요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죠. 배경설화가 같이 내려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구지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실렸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삼국유사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지가는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 많죠. 금감가야. 금감가야의 수로왕에 대한 건국 이야기. 그러니까 건국 설화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금강가야 수로왕에 대한 건국 이야기라는 구지가의 배경설화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구지가에 대한 배경설화를 설명해 드릴게요. 9 부족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북쪽에 이제 구지봉이라고 봉우리가 여러 개 있었는데 이게 마치 어떤 모양?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모양을 닮았다 해서 구지봉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200~300명이 9부족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들었어요. 구지봉을 보려고. 근데 사람의 소리가 나긴 났는데 그 형체가 보이지 않고 소리만 어디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늘에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라고 하죠. 9부족의 추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하느님이 좀 모르는 게 많죠. 그래서 구간이 다시 여기는 구지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나에게 이곳에 내려와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임금이 되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온 것이다. 너희가 근데 할 일이 있다. 봉우리의 꼭대기, 여기 꼭대기 보이죠? 이 꼭대기에 흙을 파내면서 구지가의 그 내용,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라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다 같이 추면은 대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건 하늘의 어떤 계시잖아요. 응?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게 노래하고 막 춤을 춘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하늘을 내려다보니까 정말로 뭐가 오냐면 자줏빛에 새끼줄이 막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딱 땅에 닿았습니다. 줄 끝을 살펴보니까 붉은색 보자기로 굉장히 구체적이죠. 거기에 이제 금빛 상자로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황금알 6개가 여기 알 6개가 이렇게 제가 진짜 6개 그릴게요. 6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역사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은요. 이 금강가의 이 수로왕은 이 알에서 어떤 알이었을까요? 네. 가장 큰 알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그 큰 알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김수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지가에서 이 머리를 내놓아라 라고 하는 거는 이 수로왕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로왕이 가장 큰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 가야라는 나라가 정말 6가야,
6개의 가야국이 있었잖아요. 그 가야국에서도 가장 지도자 수로왕에 관련된 건국 이야기가 바로 구지가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전문학 배울 때 구지가 같은 거 보면은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 당시 이제 금강가야 사람들, 가락국이라고 하면은 정말 예전 시대잖아요. 이 가락국의 건국 신화에서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실제로 불렀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신기하고 좀 신비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정말 구지가의 이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지가를 보면요. 자, 사구체의 한역시가죠. 자, 사구체의 한역시가의 형태가 보이고요. 한역시가는 우리말로 노래가 불리다가 한자로 기록되어 다시 전승된 그런 시가를 이제 한역시가라고 합니다. 사구체는 네 구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네 줄이기 때문에 사구체 한역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거부가 부분을 처음에 보면요. 이게 바로 구하입니다. 그래서 거부가라고 이렇게 거북이를 뭐하고 있어요? 호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거북은 시에서 시적 대상이자 또 나의 그 화자의 말을 듣는 시적 청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요. 어떤 이 거북이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거, 호명한다는 뜻을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자, 머리를 내어라. 자, 이 머리. 자, 머리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머리가 바로 이 우두머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도자 또는 이 지도자는 이 당시 임금이니까 왕, 임금. 그 다음에 새로운 뭐예요? 생명이죠. 왜? 그 알들이 내려와서 이제 가야국을 세웠기 때문에 이 생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머리를 내밀어라 이 말이 구지봉아 빨리 김수로 왕이 여기에 태어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명 그 다음에 명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밀지 않으면 또는 내어놓지 않으면 이거는 만약에 뭐뭐 하면 if죠. 부정적인 상황을 뭐 한 거냐면 가정한 겁니다. 가정을 해서 구워서 먹으리라고 거북이를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고 위협을 한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이 구조는 호명, 1구에서 호명,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가정, 위협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나 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보통 하느님한테 뭔가를 되게 성스럽게 부탁하고 뭔가를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 거북이가 신령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위협하고 있죠. 이 당시는 이제 고대였기 때문에 약간 이런 위협의 정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느님 이런 토테미즘, 그러니까 거북이 여기서는 토테미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강한 위협을 하면 오히려 그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같이 불렀기 때문에 주술료, 주문을 비면서 하는 노래다. 그 다음에 또 노동을 하면서 불렀다. 그 다음에 임금을 맞이하는 행사에서 불렀다 해서 영신군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지가는 나중에 해가로 이어진대요. 해가가 이게 700년 다음에 있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지가랑 굉장히 형태가 비슷해요. 그리고 내용도 비슷해요. 그랬다는 증거는 뭐다? 이 구지가가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주술료이자 노동료, 그 다음에 집단 노래로 불러줬구나 라는 거를 추측하게 하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